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해요. 트라우마라는 말은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실은 이렇게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심각한 고통을 초래했던 사건. 그래서 예를 들면 강도를 당했다든지 전쟁에 나가서 전쟁 중에 이렇게 옆에 동료가 죽었다든지 폭탄이 터졌다든지 여러 가지 심각하고 끔찍한 경험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외상이라는 뜻인데 이건 우리 삶에서 정말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자체가 그 트라우마 이후에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해요. 이제 이게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은 이 경험 자체가 우리 뇌의 인지나 감정의 어떤 부정적인 변화, 어떻게 보면 거의 영구적인, 지속적인 이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서 이게 심각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죠. 이 외상, 트라우마라는 경험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제 보고들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트라우마 외상 장애라는 PTSD라는 용어가 2000년도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그렇게 오래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귀한 군인들,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죽이고 죽는 것을 목격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심각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고국에 돌아와서 고국은 전쟁도 아니고 사람이 죽고 있지도 않고 폭탄이 터지지도 않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깜짝깜짝 놀라고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연구하면서 이 트라우마에 대한 깊은 연구들을 하게 되고 그 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각한 마음의 어떤 질병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것들을 이제 정리되고 검증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2년이잖아요.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 트라우마 개념들이 훨씬 일반화되고 확장돼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이제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증상이 뭐냐면은 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일단 이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꿈으로 계속 반복되게 나타나요. 딱 그건 아닌데 예를 들면 내가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은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굉장한 이런 침범을 당하거나 쫓기거나 막 떨어져 죽거나 이런 아주 긴급하고도 위험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막 나타나면 우리 이제 그런 꿈 꿀 수 있잖아요. 떨어져 죽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훨씬 더 이제 강렬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땀을 막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덜덜 떨린다든지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부분과 합쳐진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트라우마와 연관되어 있는 장소를 피해요. 트라우마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피해요. 트라우마와 연관되어 있는 물건을 피해요. 이게 내가 피해야지 이래서 피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몸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샥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지와 감정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흥미와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라우마 경험을 심하게 한 사람들은 흥미 자체가 저하돼요. 그리고 기억을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 관계도 그런 거거든요. 관계도 내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렇게 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관계를 즐기고 그래야지 사람들과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게 별로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성 상태라는 거 있죠. 긴장되고 각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사람 이렇게 탁 건드리면 왜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건드리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딱 돌아본다든지. 그래서 별 자극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각성이 높게 일어나거나 이미 각성되고 긴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일이 아닌데 분노가 폭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무슨 일에 깜짝 놀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어렸을 때 이제 학대를 심하게 당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게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일생 동안. 그래서 별일 아닌데 깜짝 놀라고 별일 아닌데 뭔가 막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조그만 자극에도 극심한 불안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생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은 이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게 많은 불안이 넘쳐나지 않고요. 그렇게 막 식은땀 나고 떨리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러나 이렇게 심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만성 피로, 무기력, 알러지, 소화기 질환. 그러니까 소화기 질환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갑자기 배가 아프고 과민성 대장염, 그리고 불면, 우울, 뭐 과잉 방응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상들이 도처에 계속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옛날부터 이제 치료를 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치료를 많이 했어요.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 다시 기억을 해내고 그것들을 말로 더 자세히 들어가고 또 그거를 막 감정적으로 다시 깨워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막 이게 이제 벤틸레이션 시킨다고 그 정서를 조금 해소시키고 이런 치료들을 많이 했어요. 언어적 치료들을. 그런데 최근에는 이 트라우마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해내고 또 그것들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런 언어적 치료가 아닌 다른 방법에서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과각성돼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시리즈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언어적 치료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부정적인 트라우마의 경험이 우리에게 저장이 될 때 이게 신체의 어떤 감각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언어적으로 의식 안에서 이걸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은 이렇게 큰 상처들은 실은 언어적이고 의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더 깊은 이 신체적 감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되기가 더 어려웠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는 이 치료들을 어떻게 해내고 있냐면은 이 신체적인 감각과 연결시키고 그 트라우마가 연결된 우리 몸의 어떤 감각의 지점들을 몸을 훈련시키고 몸을 다룸으로써 이제 치료를 해내는 쪽으로 발달이 되고 있어요. 의외로 이런 치료들이 이 트라우마를 통한 나의 이 어려운 이런 각성 상태나
이런 마음의 공포의 수준들을 상당히 낮춰내고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치료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트라우마가 있나요? 이제 다음 이 영상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냐면은 실제로 이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세션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치료의 과정을 이제 천천히 해보는 세션 하나,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실제로 해보는 것 하나 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다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해요. 자, 아시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이제 치료의 과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실천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